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더러 사랑하리라.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화이팅!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참정권을 지키자. 10분 하겠습니다. 10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참정권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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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인천광역시민 만세! 끝!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 오셨죠. 오셨어요. 괜찮아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지. 네,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입당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입장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만 가셔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유노디의 티셔츠를 너무 꼭 구입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0,000원 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입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후원비로 이런 집회도 꾸미고 애국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유튜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쓰시고요. 우리 유튜버님들 덕분에 전국에 우리 활동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전국에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지금 대부분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죠. 우리 유튜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 촬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유튜버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얼굴 근접 촬영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거죠? 자, 그러면 2026년 8월 1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에 있는 에이웹 빌딩 앞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국민 발표를 한 것이 있죠.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중국이 개입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줄기 아시죠? 고구마 줄기 위에 이파리 줄기 있는 부분은 그 안에 그 밑에 땅 밑에 뿌리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죠. 바로 여기 에이웹이 그렇습니다. 에이웹이라는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부정선거의 모든 세력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이웹 빌딩 앞에 모여서 이 에이웹을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영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묵념이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승복하신 모든 국군 장병들과 또 경찰군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올공에서 외치고 있는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 투표, 수개표. 네, 그리고 2-1번에서 그 게이트에서 또 하나의 구호가 있죠. 그것도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네. 부정선거 A회 한미공조 수사회, 부정선거 A회 한미공조 수사회. 네, 감사합니다. 자, 개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자유와혁진 인천시 위원장이십니다. 예, 권호영 변호사님, 예, 나오셔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님, 당원 동지들과 인천 부방대 김정규 위원장님과 전국 부방대 임학규 대표님, 인천 부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와 혁신 인천광역시당 대표 권노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뜻깊은 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와 혁신은 창당 당시부터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온전히 주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KBS 보도를 비롯한 여러 보도와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입력 수정 절차와 이른바 수정 불가 지침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되고 사실이라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특히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 과정에 단 하나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고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A웹 앞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활용 확산되는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명한 검증과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감시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는 살아 숨을 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힘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받는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우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곳곳으로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공정한 선거를 요구합니다. 투명한 선거 관리를 요구합시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합시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오늘 집회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인천 구방대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우리의 정당한 외침이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국민주권 만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애국 중창단이에요. 네, 박승식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애국 중창단 앞으로 올라오실 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게 발이 없기 때문에 대략 이쪽으로 있어요. 근데 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박동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있고 저 바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우주선 빌딩들 농촌의 지리진 농가가 저마다 자유로운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을 그릇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낼 수가 있어
네, 여러분, 새 역사 창조교회라고 합니다. 네, 새 역사 창조교회. 네, 성도님들이 오셔서 젊은 친구들도 같이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순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마지막 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사 말씀 있습니다. 인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위원장이신 김정규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위원장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투표 참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숫자를 제가 세어봤습니다. 시간마다 투표 숫자를 모니터를 통하여 보았는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숫자가 다르면 안 되는데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 마지막 제가 투표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계수한 그 숫자와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뒤에 이제 연설하시는 우리 저희 친구 목사님 박성식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교안 대표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많이 두근댔어요. 총리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나.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님이 한번 서울에 오면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황교안 TV에 나가서 그 사실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황교안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발표를 한 뒤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는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에 올인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안 가요. 저에게는 오직 부정선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정선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정선거만 해결되면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정선거만 하지 않으면 다수 우파가 당선되기 때문에 우파는 그런 불법적인 법안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세력들은 공산당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총선, 대선, 지선의 투표, 개표, 참관인을 하면서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난 총선 때 투표용지가 3가지 색깔인 것을 보았습니다. 대선 때는 새벽 3시에 어디서 나왔는지 신권다발 같은 그 투표용지를 쌓아놓고 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지선 때는 몰래 투표용지를 바구리에 바구리채 들고 와서 그걸 개수하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가지고 오길래 너 감옥 가고 싶어? 제가 한번 야단을 쳤더니 그 한참 있다 그 바구리를 들고 다시 돌아갔어요.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입니다. 그건 어떻게 바구리채 들고 와서 개표를 하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본 투표에 투표함에 투표록을 용지가 붙어서 와야 되는데 투표함에 투표록이 전혀 붙지 않고 그대로 함만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정선거의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대선 지선은 완전 사기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부실 선거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가짜 국회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가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는 좋은 말 할 때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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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힘을 합하여 전 국민이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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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선은 그동안 부정선거의 종합세트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총궐기하여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 이 정권을 뒤집어질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들이 확보된 것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음모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정선거를 위하여 싸우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재명 정권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내시고 싸워나간다면 불안간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길 위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1시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있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권호영 위원장님,
아까 개회사 해주신 우리 권오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유당 각구 당협위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당협위원장들, 추진위원장 다 올라오십시오. 단으로. 예. 인천시란 갑니다. 예, 예, 다 인천 위원장님들 다 오십시오. 박상우 위원장님 올라와요. 우리가 자유와 혁신이 그 인천시에 창당한 지 이제 1주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회를 오늘 처음 조민규 위원장님 올라오세요. 김정규 위원장님 올라오십시오. 김민기 위원장님 잠깐 계시는 여기 올라오십시오. 우리 오늘 그 이준설 위원장님은 검단 위원장이신데 지난번에 인천 그 광역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분입니다. 이분 연세가 이제 84대 가시는데 아주 대단한 그 활약을 하셨고 조금 이따 또 연설을 하실 겁니다. 우리 김정규 위원장님은 남동구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조민기 위원장은 오늘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여기는 서구을 위원장이고요. 오늘 이혜경 위원장님 여기 송도 인천 연수을 위원장 추진위원장입니다. 박상우 위원장은 부평의 위원장이고요. 우리 황수현 위원장은 대항의 위원장이고 우리 부위원장님 임기택 부위원장님은 인천 제물포구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내려갑시다. 차례 경례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짧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공조 국제수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시간 나시면 어디서 하죠? 예, 여기 이쪽에서 서명을 받으니까요. 예, 시간을 내셔서 틈틈이 잠시 일어나셔서 서명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연사분들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A웹 한번 규탄하는 구호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A웹을 수사하라! A웹을 수사하라! A웹을 특검하라! A웹을 특검하라! 체포해야 되겠죠? A웹을 체포하라! A웹을 체포하라! 체포하면 구속해야 되겠죠? A웹을 구속하라! A웹을 구속하라! A웹을 깜빵으로! A웹을 깜빵으로! 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모실 텐데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통진당을 해산시키신 분이십니다.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14년 걸렸다. 예, 7년 됐습니다. 예, 4.15 부정선거 그때부터 우리가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부터 우리 싸워왔죠? 예, 7년째. 올해가 7년째. 그렇습니다. 예, 벌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셨던 우리 황교안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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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왜 하다가 말았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6년 됐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6년이 됐어요. 근데 먼저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경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박주현 의원도 먼저 했어요.
민경호 의원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동네 살죠? 멀지 않은 동네 살죠? 네, 다들 음모론자라고. 나 좋게 말하면 음모론자인데 더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이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났죠? 맞습니다. 지나간 6년, 7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길을 가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팩트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부정선거는 팩트다,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야, 부정선거는 팩트라는 우리 캠프에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증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거 부정선거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음모론자가 되어버렸죠? 예. 정의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싸워 올 때에 결국 이제 우리 부정선거 싸우는 사람들의 공이 하나하나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팩트라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많이 힘이 됐던 것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통해서 선관위가 정말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이니까 내놓고는 못했지만 다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팩트로 밝혀지고 있죠? 시민들이 싸워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부정선거와 싸워온 영웅들이 다 많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결과를 거둘 때가 다 되어 갑니다. 맨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권오영 위원장이 또 수고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처단해야 된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당에는 고발단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의수호단이에요. 정의수호단이 고발들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서툴던 사람들도 이제 고발하는 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예요. 불의를 보면 싸워야죠.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발입니다. 그 고발하라고 그러면 막 굉장히 머뭇머뭇하는데 고발하는 사람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고발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고발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불의를 보면 고발을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래도 되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배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1년밖에 안 됐는데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으면 그 기적이죠. 앞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서도 국회의원들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귀화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았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자격 있네. 여기 있는 분들 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가짜들이 판쳐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정의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싸운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제 좀 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통진당 예산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전대협 앞에 뭐예요? 한 총련 전대협을 해산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단체 하나 해산하는데 5년 걸렸어요. 쉬운 게 없어요. 또 어느 간첩 도청 사건 옛날 국정원이죠 맞아. 이 간첩들을 여기 안 해주게 보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선거를 그냥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다 됐지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재명이 발악하고 민주당이 발악하고 정청래가 발악하고 김민석이 발악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많이 힘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마했다가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2기 대통령이 됐죠? 2기 대통령이 됐죠?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노력을 4년 동안 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생을 저분이 한 거예요. 길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간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한 힘이 있으면 그건 미국과 함께하고 동맹과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 가던 미국을 요즘 자주 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갔었고 금년에도 벌써 3번 이분들과 만나고 있고 아마 한 번쯤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수한 똑똑한 분들 제대로 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랭크 박사가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분은 린델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린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2기 당선을 위해서 엄청난 재경 후원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얼마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돼요. 빠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되고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함께 하자. 미국과 우리가 함께 하자.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한미 부정선거 공동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의장은 누굴까요? 박주현이에요. 박주현. 미국에도 또 팀이 있는데 그 팀의 대장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프랭크 박사예요. 이 프랭크 박사는 부정선거 전문 박사가 아닙니다. 본래 이 양반은 화학 박사예요. 노벨상 후보로 왔던 사람이에요.
노벨상 후보라는 거는 거의 노벨상이 됐다는 소리죠. 그런 분이 부정선거를 알고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린델 박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냥 가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쫙 써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표도 하고 가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 또 미국의 팀이 있어서 계속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대로 싸워나가고 미국이 우리를 도우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 힘들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동맹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겠죠? 아직 14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이걸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고 있어요. 즉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론조사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결국은 국민을 이길 세력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겁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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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네, 황교안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연설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아스팔트를 누비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신데도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매일같이 투쟁하시는 분이신데요. 전산학 박사십니다. 요즘에는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또 가짜 구청장까지 네,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규탄까지 합니다. 아이고, 네, 추미애 가짜 규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우리 장제원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제원!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A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6월 3일 전까지 매주 여기 와가지고 A에 수사하라고 집회를 하고 6월 3일날 하나님이 핸드볼 경기장을 안 열었으면 6월 10일부터 계속 여기 집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핸드볼 경기장 247만 표를 줬기 때문에 올공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여기 저 17층에 A앱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보로 있는 잔밀스 부차관보가 여기 18층에 가서 사진 찍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모스탄 대사님도 여기 18층에 가서 사진을 찍고 미국에서 제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프랭크 박사도 이 18층에 A에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 국무부 CIA 지금 자료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AOM이 부정선거 소출의 원흉이고 제일 나쁜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황교안님 대표 때문에 제가 직접 프랭크 박사를 만났을 때 프랭크 박사가 정확히 했습니다.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AOM의 멤버라는 거는 누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OM에 근무하는 멤버 누군가가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고 트럼프 표를 빵으로 만들었다고 프랭크 박사가 직접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올림픽 공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막 특검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AOM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OM에 있는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꾼 놈을 FBI가 와서 잡아가면 새로운 환경이 되고 부정선거 빨리 더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영어로 제가 쓰던 영어 왔습니다. Get out, AOM! Get out, AOM! Get out, AOM! AOM 꺼져라! AOM 꺼져라! AOM 꺼져라! 네, 그만큼 이제 AOM이 중요한데 했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황교안 대표가 계신데 지금 오늘부로 올림픽공원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오늘부로 현수막이 뭘 걸렸냐면 510 과학검증팀이라고 16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서버가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무지하게 싸웠던 사람들, 그 다음에 부방대,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선관위, 이놈들은 해체돼야 될 선관위고 국민선관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조직이 모여가지고 요번에 1600명을 모집하면 전원이 올림픽공원 510 과학검증팀에서 전부 다 FBI 마크 같은 걸 달아가지고 1600명의 조끼를 다 입고 부정선거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조만간에 1600명이 하게 되면 우리 알고 있는 서미랑 교수와 우리 전부 다 조금 이따 설명할 우리 이상로 박사가 1600명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247만 표 전수조사 현미경을 돼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관위 서버 압수할 때 서버를 움직이는 선관위 전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5명, 과장국장을 아까 황교안 대표가 말한 대로 제가 이놈들을 선거 사기범으로 지금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해서 대검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거쳐가지고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현재 강동경찰서 수사팀이 7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년 박사가 원하는 거는 그 7명을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겠지, 그쵸? 네,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컴퓨터 박사니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하려면 전산 조작을 2번 해야 됩니다. 2번. 전산 조작을 2번 하는 거는 1번. 여기 연수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전투표할 때 사전 연수구에 사는 사람보다 뻥튀기 하고 투표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6.3 선거는 21.5%다. 그럼 일반 국민은 전부 다 21.5%다. No, 아닙니다. 16%, 17%, 어떤 데는 14% 해놓고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이놈들이 조작을 하려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유명한 주진우 국회의원들이 가짜 투표율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중에 한 단계는 찾아냈고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번에 연수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영길 이놈이 가짜입니다. 네, 이놈이 가짜인데 사전투표에서 전산 조작을 몇 표 했냐? 15,000표를 냈습니다. 그거만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천시장 박찬대 요놈은 사전투표에서 27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거만 찾아내면 끝나죠. 경기도지사 중미에는 사전투표에서 11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기회한데 부산시장 전대수 요놈은 사전투표에서 3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버 까고 우리가 앞서서 산 겁니다. 그래 요번에 마지막 남은 거는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숫자를 컴퓨터로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중학교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다.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 예,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만 찾아내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 왜 못 풀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를 못 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뒷감이 되고 나면 컴퓨터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사람 최고 셌습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 찾아내는데 그걸 만든 놈이 누구냐? 영어로 퍼킹 중국 공산당 CCP 이 새끼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걸 이때까지가 우리가 접근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247만 표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수학 공식을 어떻게 만든지를 전 세계 특검 주임이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공산당이 만든 중학교 2학년 산수 문제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네,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꾸로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먼저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전에 어쩌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전산실에 가서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만 찾아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선물 엄청나게 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산수문제만 찾아내면 가짜 대통령 집에 가고 가짜 국회의원 300명 다 집에 가고 요번에 6.3 선거 당선되고 모르고 싸그리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버니 서버가! 서버니 서버가! 서버니 서버가! 장재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신나는 특별 순서 가졌잖아요. 네, 애국 중창단 특별 순서가 가졌었는데요. 새 역사 창조교회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한양대 이사장 직분도 맡고 계시고요. 기독교 총연합 중령회장까지 맡고 계시네요. 박순식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순식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손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손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날밤을 새가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에 대한 빚진 마음,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할 일 없어 오신 분이 아니고 늘 바쁘고 싶지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한 대통령 비롯해서 여러 애국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36년 동안 일본의 탄압을 받았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소수의 아주 악한 내국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7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모든 세계의 부정선거의 본산지는 중국이다.
중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모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수호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급해졌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와 혁신의 그 의미를 우리 대표님을 통해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의 기초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정말 껍질을 벗기는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신 그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와 혁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만 밝혀지게 되면 반드시 자유혁신당은 국회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꾸는 우리가 길거리에 떠드는 한계가 있어요. 제도권에 들어가서 나라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게 중국의 어두운 소외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부정선거에 방치할 수 없는 사실. 부정선거 이번에 반드시 재선거를 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몽골의 선교를 18년째 하고 있는데 어제 귀국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몽골은 후진국이라서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서 정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좋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는 이 선거 부정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바로 AAB를 한다면 이제 미국을 통해서 공조선에서 이것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진짜 이것이 부정성을 여기서 수출하는 본산지를 한다면 이 AAB는 마약 조직범보다 더 악독한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AAB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조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AB를 그런 여러분은 큰 소리로 수사하라 수사하라 그렇게 세 번을 외치고 하십니다. 한번 다같이 일어나시죠. 죄송합니다.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기를 쏟아서 AAB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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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또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군요. 네, 우리 새 역사 창조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주시기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담아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연설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교모 창립 공동대표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한 기성이신데요. 보통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네, 김병준 교수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큰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재수없게 AWAB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 시민 여러분이 좀 불쾌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늘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님과 여기 자유와혁신 팀이 다 나와주셨고 또 인천 부광대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AWAB이요. 참 이것도 재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징계였어요. 2013년 그 전에 이제 사실 노무현 때서부터 준비 작업이 있었죠. 조금 더 일찍 올라가면 2001년 단둥 프로젝트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둥 프로젝트라고 최근에 김명 대표하고 로이킴이 공저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의 정찰 총국 그 프로그램 해커하고요. 우리나라의 자산 네트워크, 그 다음에 SKCNC, 이 통신회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단둥, 여기가 이제 3자가 연합해서 기술연구소를 세웁니다. 근데 말로는 사실은, 후진국 수출을 위한 통신, 장비 및, 그 서버 개발, 이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 전부 부정선거로 악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거가 나왔는데요. AWAB이 이제, 단둥에서 그 연구소가 2003년도까지 지속이 되다가 일단은 이제 퇴각을 했죠. 근데 지속적으로 북한 정찰 총국의 산하의 프로그래머들이 단둥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가 다 그걸 확인을 했고, 우리나라 정보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런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희라는 자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기 AWAB을 차려갖고 그 당시에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AWAB은 혹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USAID라고요. 미국의 투자개발국이 있는데 UN 산하기구는 절대 아닙니다. AWAB도 UN 산하기구는 아닙니다. 근데 UN에 1규약하고 2규약이 있는데 정치경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1규약은 정치경제를 위주로 한 거고 2규약은 사회문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후진국의 그 사회나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적 원조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USAID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분명히 이 AWAB은 후진국은 맞는데, 후진국에 수출하는 건 맞는데, 전산 조작용 프로그래밍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전자 재팩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지금 미국 시스템즈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정치적 목적이니까 1규약에 속하는 거죠. 근데 2규약으로 넘겨왔고, 세계 23개국에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USAID는 또 코로나 굉장히 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 불법 원조 2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이 인선이 되고 나서 야, 이거는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USAID를 해체를 시켜버렸죠. 자, 그러면 지금 AWAB은 누구 자금으로 하냐?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그만 놔둬야 됩니까? 지금의 회장은 콜롬비아의 출신의 후아난 에르난데스인가 뭔가 나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지금의 사무총장은 한국 사람입니다. 강인식? 그 사람이 이제 뭐 정치계에 있었던 기자 출신의 사람인데 아직도 2026년 2월에 퇴직 예정인데 아직도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있어요. 빨리 물러나라! AWAB은 즉시 해산하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한미공조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또 박주현 변호사 이 친구가 지금 KC팩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지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금 전쟁입니다. 6.25 전쟁보다 더 험난한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굉장한 우리는 전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전쟁, 그 다음에 사상 전쟁, 그 다음에 언어 전쟁,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전쟁. 이게 총체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물론 돈, 물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기기,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의 의지력입니다. 이기겠다는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이번에 이제 특별검사 2인이 임명됐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자들이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수사하라 하고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상현이 같은 자가 벌벌 떨어갖고 그 재판에 죽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미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좋은 결과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를 못합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자, 중국, 북한, 러시아 이 깜깜이 소굴에 제1도를 치고 한국까지 딱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국방 방위력은 10배로 힘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남한에 딸랑 말하자면 섬같이 돼 있는 나라인데 이게 딸랑 봉쇄화되면은 더 이상 미국은 2배, 3배로 힘들어집니다.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두 번째, 서울, 그 다음에 지금 평택 인구, 거기에 전방 1000km 사이드에 전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베이징, 텐진, 상해,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저기 안쪽에 그 충칭까지는 좀 미달되죠. 충칭은 한 1700km 정도 되니까요. 그 이외에는 전부 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적으로 굉장히 전투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잠재력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형 원자력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던 원자력 중을 소형 원자로 시스템은 뭐냐? 과거에는 큰 돈을 들어서 원자 핵 발전을 유치를 했는데 이제는 조그맣게 소위 버스만한 무기로 한 8개 되면 옛날에 큰 공장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쇠빙기, 지금 북극해 건설을 하고 있죠. 그 정밀도 얼음을 부시면서 나가야 되는 항로 개발, 그 정밀도의 쇠빙기 현재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메모리 이거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지금 그 HBM 칩이라는 것은 아래 그 소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고 삼성이 세계 최초로 16단을 개발해갖고 설계 및 시공 그 다음에 파운드리 및 메모리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자, 이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재래식 군사무기 현대 로템, 탱크, 그 다음에 KF-21 비행기. 쉽게 얘기해서 최첨단의 무기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컨더리한 무기는 어디냐? 한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제조 기업의 센터가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미국이 포기해요? 포기하면 전부 중국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놈들, 지금 위정자 놈들 다 중국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 그냥 갖다가 바치려고 모든 힘을 다 쓰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지금
부정선거 말고라도 지지 온 그 개인 목숨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법 왜곡죄, 판사 처벌하겠다, 검찰청 해체시켰다, 그 다음에 사부제로 만든 헌재를 또 제4심판으로 만들었다. 아주 꼴이 웃기고 정말. 그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군대 해체시키죠. 3단봉 기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육사 기강을 꺾어버려서 지를 죽이기 위해서 자 뭐 국군 장관학교 이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찰 해체죠. 맨날 와서 중국 공안하고 교류를 해요. 여기도 중국 공안 지금은 안 보이랍니다. 이렇게 복면 쓰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 공안들이에요. 말 들으면 얘기 잘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국가의 감찰 기능을 완전 무력하고 삼권 분립 무너뜨리고, 이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지금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끌고 내려와야죠.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뭐 삼성에 아베하고 뭐 야 전라도에 갑자기 야 그러면 왜 완전 폐기를 했는데 물도 없는데 전기 수도 어떻게 하려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반도체 전기 수도예요. 그거 못하고 무조건 뭐 때려박지 해? 그 전에 미국 가겠다니까. 그 전에는 갈라면 가, 돈 많네 이렇게 했던 자가요. 정말 이거 내 입으로 욕이 나와서. 자, 그런 지경에다가 기업 다 내보내고 지금 뭡니까?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갖고 있으면 과거의 보유세가, 종부세가 2천만 원 했던 게 8천만 원 올랐어요. 32평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팔기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과거에 10년 이상 이렇게 살면은 80%까지 양도 차익을 아예 면제를 시켜주는데 그게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거주기간, 보유기간, 반관씩 5년씩 해준 걸 보유 웃기지 마. 전부 거주, 실거주.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러다고 그나마 괜찮아요. 실거주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이제 양도 총액 20억까지 한도로 안 돼. 그 다음에 2029년에는 10억 안 돼. 10억까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 그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어지면 집을 말이에요 옮길 수가 없어요. 집값은 인플레에 따라 뛰잖아요. 그러면 뛰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팔면 세금으로 반이 나가요. 다른 집을 어떻게 사요? 이자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공산당식이에요. 주택 소유 금지 정책을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주가 올려요. 그거 있잖아요. 원래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두드려 잡아서 저기 권호영 변호사 계시지만 원래대로 따지면 그 새끼들 다 형사처벌해서 다 20년 감옥 살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로. 인위적인 주가 조작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이거 천벌받을 노릇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망해요? 일반 국민 개인이 망해요. 아까는 지 개인을 살라고 정치 체제를 갖고 경제는 쑥밭을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망가들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방이 됩니다. 이거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는 미국의 협조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고 AF을 정식적으로 고발해서 국제 형사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AF 해쳐라. AF 해쳐라. 네, 감사합니다. AF 해쳐라. AF 해쳐라. AF 해쳐라. 네, 김정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 MBC 카메라 출동 기자님이십니다. 이상로 기자님, 네, 돌고 과학 검증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로 기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M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서운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81년도에 파리 특파원을 갔었고, 그때 동구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헝가리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때 알바니아의 차우체스크가 처형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택시를 타고 헝가리에서 알바니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알바니아 국경을 지키는 주소에 있는 사람이 쏘면 그냥 우리 죽는 거예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장기현 박사처럼 육군사관을 끌려오는 정규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민군이 무섭습니다. 완장을 두른 시민군이 무서워요. 딱 들어가니까 카빈 총인 것 같은 총을 AK 소총인 것 같아요. 가슴에다 딱 대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야, 이거 평양에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 알바니아는 평양하고 외교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외교관계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서 왔다, 서울 올림픽하고 왔다 그랬더니 오케이 들어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아마 평양에서 왔다 그랬으면 쐈을 거예요. 저는 느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완장을 찬 시민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유럽 투어할 때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갔었든지 서울하면 사람들이 모두 유럽파 사람들이 서울 올림픽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서울 가면 어우 부자더라,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본이 어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디 이제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끝나고 나올 때 일본 사람이 선수촌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와요. 깨끗하게 일본 선수촌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올공에 가면 청년들이 깨끗하게 휴지 줍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적으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매우 훌륭한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AM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 우리의 젠틀함, 우리의 이 도덕심, 우리의 시민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이 AM이 우리를 완전히 미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수출할 게 없어서 부정선거 수출하느냐고요.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추악함, 더러움, 사악함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첫째는 월광과학검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 이래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개표장이나 관표장에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247만 표 전체를 전수검사할 겁니다. 1600명이 필요해요. 1600명이. 어떤 분이 필요하냐? 하나는 노트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에 현미경을 연결해서 일단 현미경으로 이게 진짜 빳빳한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렇게 바코드를 딱 대면 가격이 얼마 나오죠? 자, 바코드 스캐너를 사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전부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를 전부 다 스캔할 겁니다. 자, 바코드를 전부 스캔하고 그 다음에 모든 투표지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다 보는 247만 표를 전체 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전수조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부방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하자마자 가짜 투표지만 분류합니다. 산더미처럼 가짜 투표지를 쌓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자,
송파 1동에서 나온 가짜 투표자가 몇만 장입니다. 2동에서 나온 게 몇만 장입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이것이 왜 가짜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장재 목사 말씀하셨듯이 광화문에도 보여주고 부산에도 보여주고 전광판을 통해서 상방송을 통해서 전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우리 울공과 검증단이 현미경과 과학장비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검증한 날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롭게 타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법관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법관들이 이거 부정선거 이러면 아니야, 부정선거 아니야 하면 다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덮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뒤에 법관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해요. 그 다음에 검표할 때 자 스톱 저거 이상한데요? 아니 그냥 갑시다. 이미지 파일 주세요. 아니 이미지 파일 안 주세요. 야 경찰 오서 이 사람 달랑 들고 나가세요. 이게 법관입니다. 아 안되겠다. 저는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16 혁명 뒤에 5.16 혁명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심이었고 기존의 판사들을 배제했어요. 기존의 판사들은 다 빼버리고 군 판사와 군 검찰로 군 검찰부와 5.16 혁명 재판소를 만들어서 사용시켰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 부정선거를 옹호한 사람, 4.19때 학생들의 총을 쏜 사람들을 혁명재판소에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대로 두면 지금 판사들은 난 판사인데 내가 누구를 건드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 혁명에 성공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6월 혁명 재판소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판사들부터 잡아드려야 됩니다. 조은재, 오태학이, 천대합이, 이동현 뭐 많죠 판사들. 이들을 다 잡아서 극형에 처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 많아요. 네? 이거 안 하면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혁명재판소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일을 설명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려가라면 그냥 내려갈게요. 세 번째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시청률이 좋으므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길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투자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벌금을 내신 분도 있고 선거권에 매니지 발탄상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온갖 사회적 모욕을 당했어요. 자, 저는 이번 6월 혁명이 성공하면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혁명 보상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니 광주 뭐 보상한다면서요?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광주를 안 다녀서 왜 보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6월 혁명 보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이 6월 혁명이 성공하면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또다시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아주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6월 혁명을 위해서 힘써왔던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사면과 복권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구호하고 들어갈게요. 구호는 같이 하죠. 우리 통일하죠. 구호는 저 월국에서 하고 있는 거 부정선거부터 진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한번 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로 부장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버과의 공보관님이십니다. 이국회 공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 네. 짧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중배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방송을 하다가 장재원 박사님을 만나서 과천경찰서와 안양지청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버과 국민동본부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국힘당이 혼란에 빠지는 틈을 타서 그때는 자유와 혁신이 아니고 황교안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원을 모집할 때 제가 한 700명 정도를 제가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국힘당에 방황하는 당원들, 탈당하는 사람들 다 규합해서 자유와 혁신 이전에 황교안 신당으로 가입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으로 이제 변모를 해서 일신하고 이래서 저는 그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당비를 매달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아무것도 안 맡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국힘당이 우왕좌왕 앞으로도 1년 반 동안 계속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합니다. 왜냐? 거기는 내부적으로 지금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가도 분란이 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겨도 분란이 난다. 그래서 국힘당의 실증을 느끼고 실망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은 할 데가 없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를 보듬을 정당은 자유와 혁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늦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이상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공에서 과학검증단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또 그 과학검증단을 통해서 부정투표 용지를 우리 손으로 선별해서 밝혀내서 특검에다가 제시하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우겨되면 검증을 확실하게 해되면 그 사람들 빠져박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번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특검에서 이번에 우왕좌왕하고 어영부영해가지고 적당히 딜해가지고 넘어가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떠한 모티브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안 온다. 그냥 곧장 23대 국회에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칼을 뽑았고 국민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관위를 개혁시키고 해체시키고 사전투표 없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되냐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선관위에 범죄 조직에 가입된 놈들은 다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다 이 21세기에 시켜야 국민들이 눈으로 똑똑히 봐야 이 나라가 바로 쓴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화문이나 올공이나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부정선거 규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일 광화문이나 올공에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는 도화선이 내일이다. 내일. 그래서 꼭 주변의 사람들 많이 모시고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분노하고 성토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하는 얘기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 인천시당 이준설 당협위원장님.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우리 자연 인천시당 이준설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말은 잘 못하는데 양념을 끼워넣은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인천광역시 자유혁신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천 검당구 원당동에 살고 있는 만 78세 이준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공원을 비롯하여 비슷한 여러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왜 이런 땀을 뻘뻘 흘리는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불법적이고 무도한 현 정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도한 정권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없는 시간을 쪼개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나쁜 공산주의 같은 세상이 돌아올까봐 마음속으로 감당 없이 걱정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부정선거로 불법 취득한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정선거가 수십 년간 국민을 속이고 진행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에게는 당장의 직무 정지를 즉각 시민의 힘으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에게는 아까운 세금으로 나가는 월급을 주지 말고 즉각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 7월 초순에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시위를 하려고 여럿이 같이 가려고 했으나 동행 희망자가 없어서 혼자 갔었는데 가보니 청와대 정문 앞에서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서 300m 떨어진 군수대 근방에서나 1인 시위를 하라고 친절히 안내를 받아서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중국인 관광객만 여럿 있고 경찰이나 주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청와대 정문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몇 번 외치다가 왔습니다. 정문에서 외쳐도 볼까 말까 한데 외딴 곳에서 외쳐봤자 청와대 근무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곳이니 시위 하나만 했습니다. 피켓 내용은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책임지고 대통령은 하야하라 였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 잘 봐야 합니다. 올림픽 공무는 재검표도 중요하지만 법규에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선거를 치룬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그 후에 반드시 수개 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법입니다. 결론은 1.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책임지고 대통령은 하야하라. 2. 증거가 많으니 부정당선자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지 말고 즉각 직무정지시켜라. 3.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즉 부정선거는 부실선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부실선거가 오히려 음모론입니다. 법에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5. 감사도 안 받고 불법을 저질러도 체포도 되지 않는 선관위를 폐지하고 대만이나 독일처럼 투표 당일 수개표로 바꿔야 합니다. 6. 시위에 대해서 보도를 않는 등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부정선거의 과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 하여금 서버를 까서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8. 그 조사 결과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현 정권은 속히 물러나야 합니다. 부정선거 이꼬르 내란, 즉 부정선거가 내란이니 내란법으로 현 정권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9.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를 방치한 책임이 있으니 현 정권이 물러나면 임시정부로 자유와혁신당이 정부를 장악하여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10. 향후로 우리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힘이 들겠지만 적극 나서서 시위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올림픽 공원에서는 땡볕에 24시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이나 정부는 눈도 깜짝 않고 계속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시도만 하고 있는데 대법원, 헌재, 선관위, 정부 다 한 통소리 아닙니까? 부정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아니고 관리상 부실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안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의 재검표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서는 안 되듯이 선관이나 정부에 의한 검증이 아닌 오직 국민 검증만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부정이든 부실이든 대체하여 혁명 정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으니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당 감협위원장 이준서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공에 왜 모였습니까? 올공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 손잡고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거기에 재개표하라고 모였습니까? 재검표하라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재선거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선거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표 얘기 나오고 재검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참정권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전국의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고 우리가 올공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선거 해야 되는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헌법에 적혀있는 참정권 침해, 우리의 주권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짜가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짜가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내려와야 재선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재선거를 합니까?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을 압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내려와! 이재명 내려와!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는 다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이 옳았다. 윤호진! 올공에서 외치는 구호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진도 할 텐데요, 끝까지 행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 오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